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후폭풍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한 남성분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헤어진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헤어진 후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매일 카톡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SNS에 제 일상을 올려서 보여줬는데도 무반응입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그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전 여자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커피 한잔 하자네요. 단 하루 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99% 확률로 효과 있는 후폭풍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혹시 이런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 하신다면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후폭풍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헤어지고 나서 바로 그리워하는 감정은 후폭풍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선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후폭풍은 헤어진 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상대방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제 내담자 중 김모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남성은 3년 연애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그의 불성실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헤어진 직후 그는 매일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SNS에 자신이 취업 준비를 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죠. 그럴수록 그는 더 자주, 더 열심히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과 비슷하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성별에 따라 후폭풍의 시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한 달 정도면 후회를 시작하지만 남성은 2달에서 3달은 지나야 진정한 후회가 찾아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은 이렇습니다. 제 내담자 중 박모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2주 만에 재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능했는지 아시는지? 그는 헤어진 직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도 2주 동안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보통 더 빨리 감정적 공허함을 느끼고 상대방의 부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모 씨의 사례는 달랐습니다. 그의 경우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후 3개월 동안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여자친구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헛된 기다림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로부터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려 3개월 만이었습니다. 남성은 이별 후 처음에는 자유를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리움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다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자, 이제 후폭풍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바로 무중단 연락 차단입니다. 헤어진 직후부터 최소 한 달 동안은 어떤 형태의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이걸 노 컨택 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한 번의 목표로 잡지 말고 일주일씩 쪼개서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이번 주만 버티자, 그 다음 주도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제 내담자 이모 씨는 이 전략을 적용했을 때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밤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충동관리 노트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을 때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노트를 보니 초반에는 하루에 수십 번 적었던 것이 나중에는 하루에 한두 번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절대적 프레임 변화입니다. 여기서 절대적 프레임이란 여러분의 외모, 능력, 가치관 등 상대방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말합니다. 헤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으르고 미래가 불안해서 헤어졌다면 이 기간 동안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외모 때문이었다면
운동을 시작하거나 스타일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모 씨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신이 왜 버림받았는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결론은 그의 불안정한 감정과 의존적인 태도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명상과 운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개월 후 우연히 전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의 변화에 놀랐고 다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SNS 전략적 활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헤어지자마자 SNS에 행복한 모습, 파티하는 모습, 여행 가는 모습을 올려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시는겠죠? 아, 저 사람은 날 별로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헤어지자마자 저렇게 신나게 지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헤어진 후 최소 2에서 3주 동안은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그 후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과하지 않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의 게시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분이 헤어진 원인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취업 준비 때문에 헤어졌다면 자격증 공부하는 모습이나 면접 준비하는 모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뻔히 티 내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마치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송모 씨는 이 전략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한 달 동안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가 평소에 가지 않던 전시회에 간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자친구가 항상 그에게 문화생활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후로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하는 모습을 올렸고 결국 2달 만에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존감 관리입니다. 헤어진 후에는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대신 나는 사랑을 더 많이 주려 했던 사람이다. 나는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다시 끌리게 됩니다. 임모 씨는 헤어진 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자책하며 내가 더 잘할 걸 이라는 생각을 반복했죠. 저는 그에게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긍정적인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그의 모습은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고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봅시다. 먼저 연락 차단 기간을 설정하십시오. 최소 한 달, 가능하면 2달로 잡으시고 이 기간 동안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헬스장에 등록하든 새로운 취미를 찾든 자격증 공부를 하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연락 차단 2에서 3주 후부터 SNS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십시오. 너무 많이, 너무 자주가 아니라 적정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의 게시물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십시오. 명상,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등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전략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심리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심리적 반동과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빼앗긴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부조화 이론도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기억은 희미해지고 긍정적인 기억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과 헤어진 후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좋았던 순간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내담자 중 많은 분들이 이 전략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황모 씨는 5년 연애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연락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대신 운동을 시작했고 평소 미뤄왔던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그의 전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잘 지내? 요즘 많이 바쁜가 봐.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SNS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니 내가 널 잃을까봐 불안했어.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주는지, 물론 모든 케이스가 재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끝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들은 단순히 재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변화한다면 그것은 전 연인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을 실행할 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되돌리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가식적인 변화는 금방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럴 경우 상대방의 신뢰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가 연락을 안 하는 동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연락을 계속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계속 연락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오모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헤어진 후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도 간간히 답장을 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친구는 이미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모 씨의 끈질긴 연락이 오히려 그녀를 더 빨리 새로운 만남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죠. 여러분,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꼭 전 연인을 되돌리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 데에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우리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폭풍을 일으키는 전략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무중단 연락 차단. 둘째, 절대적 프레임 변화. 셋째, SNS 전략적 활용. 넷째, 자존감 관리. 이 4가지 전략을 성실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전 연인이 다시 여러분을 그리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